태양광 패널이 감시 카메라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학교 옥상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패널들이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 서버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스마트 기기가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변호사 다니엘 스웬스는 소파에서 가족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봇 청소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끊어진 라디오 신호처럼 들렸고 목소리 같은 게 단편적으로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기를 재설정한 후에도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샤워를 합니다. 카메라가 우리 가족을 찍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고 공포 영화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이죠. 로봇 청소기 하나로 이 정도 일이 벌어졌는데 전국 수백만 가구에 연결된 전력망이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가 전체 전력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들어보셨나요? 짧게 정의하자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전국으로 보내는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발전하는 태양광 셀의 95%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한때 50%를 넘던 국산 점유율이 불과 5년 만에 4%대로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버티지 못했고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 부품 중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버터 시장도 표면적으로는 국내 대기업 브랜드가 80% 이상을 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들 중 상당수가 중국산 인버터에 국내 브랜드 스티커만 붙인 이른바 택갈리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현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택갈이 한 겁니다. 지금 효성하고 HD 현대 등 대기업들이 중국산 인버터를 들여와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ODM 방식으로 이 택갈이를 한 뒤 국산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것이 구분이 갑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구분이 갑니까? 조금의 형상만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저렇게 유통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이 중국산으로 등급한 것 포함해서 지금 국내 유통이 95% 이상이 인버터가 중국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는 한국 제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인버터가 우리 전력망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인버터는 그저 장치가 아닙니다. 2025년 5월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이 인버터를 분해해 보안 문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통신 장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 모듈은 방화벽을 우회해 주로 중국 소재 서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기능이 장비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듈이 정확히 무슨 데이터를 어디로 보냈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한 전문가는 로이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버터에 설치된 백도어는 사실상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 내장된 셈이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5,50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기차 100여 대가 선로 위에 멈추고 지하철에 갇힌 시민들이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탈출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도로는 아비규환이었으며 병원은 자체 발전기로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가정용 발전기를 돌리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기도 한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불과 5초 만에 나라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에서는 이른바 킬스위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럽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산 장비가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국이 비상시에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 태양광 업계 시뮬레이션 결과 3기가와트 규모의 인버터만 표적 공격을 받아도 유럽 전력망 전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3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가정집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량입니다. 유럽은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중국산 인버터의 원격 접속을 법으로 금지했고 EU도 유럽 전역으로 이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 인버터 시장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본 화웨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유럽 태양광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미국은 훨씬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역 대표부 USTR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했고, 국방부는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주요 배터리 기업을 군사기업으로 지정하며 정부기관은 이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게 유럽이 처한 현실이고 미국이 중국산을 그토록 강하게 막으려는 이유입니다. 태양광셀의 95%, 인버터도 택가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부분 중국산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인버터 시장에서 KS 인증을 받을 때 보안이나 통신 부분에 대한 검증 기준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인 통신칩을 설치하더라도 인증 단계에서 걸려낼 제도적 장치조차 없다고 합니다. 한국 브랜드 스티커를 붙인 택가리 인버터가 전국에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기준이 하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반기 중 보안 가이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만 합니다. 가이드는 따르지 않아도 처벌이 없고 어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내사항일 뿐입니다. 과연 구체적 법안이나 대책이 있기는 한 걸까요?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사는 국민의 삶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이미 그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내 신장 위구르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장 위구르 전역 670만 개의 CCTV와 안면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AI가 표정과 감정 상태까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IJOP 감시 시스템은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거나 허가 없이 동네를 벗어나거나 이웃과 교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인물로 규정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닌 AI 눈에 이상해 보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장은 지금 중국이 새로운 감시 기술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검증된 기술은 중국 전역으로 그리고 중국이 인프라를 수출하는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보고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 언어 AI 감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그 목록에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와 함께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텍스트, 영상, 음성을 포함한 해당 언어의 소통 전반을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또한 1:1룰을 따라 위치한 해외 국가의 특정 집단을 겨냥하기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는 미국 국무부, 유럽의회, 호주 국방부가 정책을 만들 때 직접 참고하는 기관입니다. 그 보고서에 우리 한국어가 감시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패널마다 인버터가 연결되고 그 인버터들이 전력망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력망이 누군가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건 음모론이라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묻고 따져가며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도로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연결되는 길인지 한번 깔리면 나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만리장성이 되기 전에 말이죠.